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조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용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인대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헌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만났느냐? 예, 또 장안의 화제죠. 명성교회. 또 네. 명성교회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가 곧 다음 주에 열리는데 그 장소가 또 명성교회잖아요. 108회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리는데 이걸 두고 교단 안팎에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통합뿐만이 아니라 옆 동네 합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니 왜 명성교회에서 하냐 대체. 옆 동네에서조차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할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쟤네 왜 저러지?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이런 말이 나오는 거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예.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는 얘기가 올 3월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국장님은 좀 일찍이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왜 굳이? 왜 굳이 명성인가? 네. 그 들리는 뭐 팩트 체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명성교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좀 달랐고 한 가지 의견으로 모이지 않았고 지금 또 얘기되는 바에 의하면 물론 뭐 신문에도 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한 마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 내가 나오기 전까지 총회 임원회 내에서도 여전히 왜 굳이 명성이냐 하다못해 이미 다 보도 자료 다 나가고 했지만 그래도 통합총회에서 나름대로 큰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이 이미 다 좀 제안해 본 거잖아요. 왜 굳이 명성이냐?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명성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모든 논란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예. 아무튼 앞서 계시는 김모 목사님 너무 안타깝고요. 김의식 본인이니까요. 저는 술을 잘못 두고 있다. 예.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좀 지난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명성교회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다시 죽어가던 이슈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주시니 운동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또 기사 쓰고 다시 또 논평 내니까 감사한데 근데 왜 꼭 또 굳이 꼭 명성이냐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임원회가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달라는 청원을 임원회가 청원을 했고 임원회 안에서 또 받아들였죠. 말씀하신 대로 그 목사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청원을 한 거를 총회임원회가 받아들였고 이거를 명성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죠. 총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명성교회에서는 숙고에 들어갑니다. 왜냐? 판단을 하겠죠. 자기들도 이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소식이 교단 안에 좀 아름아름 퍼지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등등 5교회 그리고 나중에 7개의 교회가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총회를 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옆 동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거기서 엽시다. 재반 비용도 우리가 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까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결과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안 받았죠. 예, 안 받고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명성교회에서 반려를 했나요? 좀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예. 반려하고 총회 장소 가지고 그런 밀당하는 거 그거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회 장소 명성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명성교회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은근히 내려놓았다가 또 총회 임원회에서 또 읍소하듯이 또 허리 숙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굳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다른 선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굳이 이것을 선택하고 또다시 통합교단에 또 이제 분열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저는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명성교회에서 왜 굳이 108회 총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이 목사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내놓은 답변이 그거였죠. 일단 첫 번째가 치유, 화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1만 명이 모이는 대각성 집회를 하겠다. 근데 그 장소가 명성교회여야지 명성교회만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사실 그런 이유들이 나왔을 때 예장 통합 내 대형 교회들이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굳이 명성교회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이없다.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좀 어이없고, 이번에 108회기 그 총회 준비위원회 제일 위에 이름 올려 있는 사람이 김상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그 총회를 준비하고 뭐 장소를 선정하고 많은 것에 있어서 이번 보고서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총회 준비위원회 고문이 김상훈 목사였고, 거기에 김하나 목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위원회 가운데 이미 명성회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 포진돼 있었는데, 굳이 명성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들이 없다. 결국 몇 사람의 그런 욕심들,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한 선택지, 뭐 그 이상의 이유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 명 대각성 집회가 취소했잖아요. 그래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그러면 1만 갔었어야지. 명이 굳이 모이는 집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심 무언가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말들이 많거든요.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예장 통합 총회 본부가 뭐 기존에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명성교회에서 좀 총회 개최해주고 나중에 끌어오려고 한다라는 일단은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 기념관 요게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명성교회에다 좀 비용을 요청을 하려고 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교회 문제들을 다 들여다보면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다. 반드시 돈이 얽혀 있습니다. 이거는 머니. 그렇죠. 머니. 이게 뭔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들 좀 생각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과 모든 이유, 그 일들의 뒤는 항상 돈이 연결돼 있다. 돈이 연결되지 않은 일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일까? 보이지 않는 돈의 주고받음이 없을 수 없다. 그런 개인적인 이익 아니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이익이 없는데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겠냔 말이죠. 뭔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그것을 차마 말하기는 부끄럽고 하니 그냥 다른 이유들을 계속해서 대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저는 그러면 사실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다 치자고요. 돈이 나간다. 자기들은 돈도 쓰고 욕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번 이제 세습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자기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확증 편향이나 인지 부조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 가운데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그 세뇌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우린 이것이 가장 옳고 가장 좋아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내 자신 스스로에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 결정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제가 그렇게 명성교회가 한번 반려를 하고 다시 받고 수용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친명성, 소위 진짜 진명성 측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럼 본인이 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겠다 내가. 그랬는데 결과는 안 바뀌었거든요. 진명성조차도 이게 명분이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거든요. 지금
사실 명성교회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총회 자체를 음.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들이 엄청 많이 일고 있잖아요. 예장 통합 목회자들이 연서명에서 1,500명 혹은 뭐 2,000명이 넘어갔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또 총회에 가서 우리 거수하지 말자, 우리 참여했다는 거 알리지 말자, 그런 움직임 보이콧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총회를 앞두고 지금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장신대에서 대규모 기도회가 또 잡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총회 임원회를 규탄하는 움직임과 그리고 명성교회에 대한 불신, 반감이 엄청 커지고 있다. 이게 애당초 김의식 목사가 계산했던 치유, 뭐 화해, 뭐 회복 이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죠. 바로잡기 누군가 한 사람이 영웅적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명성교회에서 뭐 총회를 열고자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전에 뭐 명성교회 세습사 때 있을 때 다 이제 옹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고 마지막에 눈치도 없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껏 해야지. 삼치가 네, 삼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어떤 영웅적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다? 혹은 교계 원로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다? 그 말을 들을 만큼의 여지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본다.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보이콧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 거, 뭐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는 거 이제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위험한 퍼포먼스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두 가지 면에서 좀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보이콧하고 총대들이 안 갔을 때 이제 확연하게 보일 거거든요. 명성편과 명성편이 아닌 편이. 근데 명성편이 아닌 사람들이 숫자가 확 많으면 그래서 정말 총회 자체가 열릴 뭐 정족수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오히려 명성 쪽에 힘을 실어줘. 거봐, 우리 세력이 이렇게 많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이 세습반대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을 마련할 수도 있다. 눈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지표 자체가.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도 헌법을 개정하고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족수 자체가 그렇게 아무튼 뭐 되어져서 총회는 열리게 되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명성과 그리고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 마음껏 이제 헌법을 개정하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3분의 2가 안 넘도록 또 과반수가 안 되도록 현장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일들도 저는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총회를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정말 뭐 이게 뭐 명성을 두둔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물론 뭐 반대쪽에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만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형을 좀 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헌법 개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세습금지법, 소위 말하는 목회지 대물림 헌법 28조 6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좀 그 규칙 개정을 좀 완화를 해서 담임 목사 아들이나 혹은 뭐 장로 아들이나 이렇게 장로 자제나 이런 사람들이 좀 유임 목사 청빙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를 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런 세습금지법 개정 혹은 폐지 헌의안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한과 은퇴하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숨겨진 것은 뭐냐면 은퇴한 목사의 5년이 경과된 후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도 다시 조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 세습금지법 만들 때 사라진 조항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보면 현장에서 이번 이제 총회를 좀 들여다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오는지 또 이런 내용들을 또 끄집어서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5년이라는 내용이 딱 이렇게 헌법 내용이 들어가서 개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김상환 목사가 이제 은퇴하고
김한호 목사가 이제 다시 위임 목사 될 때까지 한 5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명성교회는 법으로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불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명성교회는 지금도 대법원에서 이제 김한호 목사 직무에 관련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되게 떳떳하다. 우리는 끝났다. 사회법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우리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거 위험한 거죠. 사회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들 교단법에서 이미 재심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참 사실 이제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도 사실 자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108회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하게 되는 바람에 다시 명성교회 부자 서습, 불법 세습에 대한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또 교단이 화해와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또 지금 또 반목과 갈등에 휩싸이는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예. 좀 한번 제가 이번에 진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9월 4일에 전 총회장들, 예장 통합 쪽에서 증경총회장단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이게 형식적인 모임이거든요. 증경총회장도 모이면 그래 고생들 하시네. 현 총회 임원을 향해서 고생들 많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사실 재밌는 말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는 일단 김일식 목사 부총회장이 총회 장소 선정에 논란이 있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일단 고개를 숙여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총회장들 뭐 의견이 좀 반반 의견이 나왔는데 총회 장소를 반드시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전 총회장들이 개인이 의견 내세우지 말고 총회를 좀 더 생각하자. 막 이런 좀 실드치는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찬 총회장이 총회가 10월밖에 안 남았다. 현실적으로 좀 바꾸기는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얘기를 이런 좀 민감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총회장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총회장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리민식 전 총회장도 총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라면서 현 총회 임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거는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4일 뒤에 총회임원회가 임원회를 열죠. 임원회를 열고 우리는 장소 변경 없다. 그대로 가겠다.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가는 걸로. 이게 이제 권한이 있는 건 맞죠. 지금의 이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뭔가들을 뭐 진행하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거를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러면 뭘 위해서 할 거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한국 사회도 비슷한데 뭐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이 바라는 것, 권력자가 개인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그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 교단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통합총회의 나름대로 임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통합총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어야지, 그것을 또 잘 결정해 주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건 내게 위임받은 권한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거는 너무 유치하죠. 이건 사실 거론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럽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교회에서 그리고 알만한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고 또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게 전 매우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교단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공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끝끝내 계속해서 화해 치유 이야기 하셨으면 그럼 무엇이 화해를 이루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오죽했으면 이제 그 진경 총회장들, 이미 이제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도, 그 연로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시겠어요. 그런 점잖은 분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그래도 목소리를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총회에서도
분명한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보여야 된다. 뭐 이미 늦었죠. 사실 뭔가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었던 이런 선택들과 결정이 우리들의 오판이었고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코멘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해와 치유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가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총회임원회가 9월 11일에 108회 성총회 개최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해서 명성께서 총회 장소 결정을 하게 됐다. 더 이상 대립과 반목이 필요치 않음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총회의 원만한 소집과 진행에 지장을 주는 시도와 행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너네 다른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너네 좀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이게 경고한 거거든요. 이게 먼저 우리가 좀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래도 한번 좀 가주자. 좀 봐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고를 하잖아요. 호소문. 말은 게 제목은 호소문인데 경고를 해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이게 대규모 기도회를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네. 거죠. 네. 싸우자는 거고 네. 본인들 이제 뒷배경에 명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전 통합총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끌어져 왔단 말이죠. 네. 그 가운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영락이든 세문안이든 나름대로 통합총회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또 그런 노회에서의 분명한 메시지가 잘 안 보인다. 왜? 통합총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런 명성이 다 이렇게 가져가고 또 이런 뒤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우리의 통합총회의 정체성이 아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바르고 그리고 시민사회 속에서 또 지금까지 통합총회가 물론 오판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그러나 한국교회 기독교사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왔던 부분들을 다시 조금 더 재조정하고 재발견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명성교회가 굉장히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명성교회가 거의 뭐 통합총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진 상황이거든요. 모든 이슈는 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슈가 굉장히 다 안 좋은 이슈이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예장 통합 교세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10년 네. 넘게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80만이었거든요. 제가 뉴스엔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기자로서 봤던 근데 지금 230만이에요. 50만이 날아갔어요. 이게 그 중간에 정말 굵직한 사건, 명성교회 세습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이게 한국교회나 예장통합교단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영향을 과연 안 미쳤을까? 어마어마하게 미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다시 불을 붙이고 한번 해보자. 싸울 테면 싸우자. 뭐 너네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이 교회를 공교회를 어디까지 무너뜨릴 것인가? 정말 그 염려하는 교단 내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울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정말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제안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이니 참으로 씁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명성교회는 쏙 빠졌어. 명성교회는 잠잠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무튼 뭐 이 자리가 자꾸 한국 사회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교회 분위기가 사회에 투영되는 사실 나름대로의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니까 그런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자꾸 중앙에서의 그런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과 지금 이번에서 한국 이제 통합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 총알받이 되듯이 앞에 등장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짊어지고 가고 그 뒷배경에서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는 이 묘한 관계가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씁쓸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가고 바르게 감으로써 정말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사회도 또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아쉽고요. 더욱이 말씀하신 대로 명성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대다수의 많은 곳이 명성의 비호를 받으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 혹은 뭐 여러 시민 그러니까 기독 NGO 단체들 가운데서도 명성의 그런 나름대로 후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뭐 여러 사회선교 지형이나 여러 지형 가운데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좀 씁쓸하네요. 제가 명성교회 측에다가 그래서 이번 사태랄까요? 이번 갈등 정말 초극단의 갈등의 상황인데 명성교회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 입장이 뭔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을 두세 번 했어요. 안 와요. 이건 뭐냐면 뭉개고 가야겠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해달라. 아니 입장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건 너무 똑같아. 그냥 다 뭉개고 가는 거예요. 뭉개고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겁박을 주고 공격하고. 너네들 전 그러면 너네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씁쓸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교회가 권력기관이 됐고 권력기관이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저는 좀 명성도 그래요. 명성도 이 정도 이야기 됐으면 미안하다. 그렇죠.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좀 본인들 스스로가 좀 낮은 저자세로 아울러 가려고 하는 퍼포먼스도 나는 솔직히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을 얻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을 낸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조금 더 저자세로 뭐 이렇게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좀 한번 또 이해해달라.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또 역할들을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라도 그게 립서비스 일지언정 그런 메시지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답답함과 이 화남이 더 큽니다 아주. 네.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우리 그냥 장신대에서 하자. 대신 우리가 좀 더 성급했다. 다음에 좀 더 교단 내부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러면 뭐 수년이 지나고 나서 반성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한다면 거기에 노력까지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말 시기상조고 정말 이거를 좀 바로잡을 수 있게끔 가면 좋을 텐데 이게 교단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교단이 이제 이러다 분열 위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김은식 부총회장이 이야기하듯이 화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인 너무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화해시키는 방식이 성자 하나님 주셨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해가 있으려면 누군가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죄책에 대한 부분을 그 죄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면 화해를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없는데 화해를 말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도 전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방식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으면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그리고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달리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도 낮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이 상황에서 화해를 말한다? 화해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오독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슬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장로교, 한국 장로교의 가장 큰 잔치들이 열립니다.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뜨거운 감자는 명성교회 총회, 예장통합 총회인데요. 어쩌면 다음 주에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총회가 한국교회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는 않을까.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은 매우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마치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때가 2013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017년, 2018년은 이제 2017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동안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합총회에 또 개교회에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유의 깊게 보거나 주의 깊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에 대한 방안을 내어놓지 못한 거죠. 명성교회 큰 교회고 그리고 한 개의 노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거 압니다. 교단 총회 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그러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실험도 해보고 또 함께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왜 교단총회는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교단총회는 그제서야 비로소 전전긍긍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명성교회에 대해서 문제였고 명성교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너무 늦으셨다.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일이 어려운 거 아니냐.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저쪽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준비 못한 거였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세습금지법이 통과된 곳이 명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는 이미 앞으로의 일들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보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새누리 명성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세습이 아니고 이거 나갔다 온 거잖아. 다 나름대로의 길들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새누리 명성교회 생길 때까지도 통합총회에서 설마 했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 생기지 않았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통합총회 많은 목사님들 이번 또 총회를 지나면서 시끄럽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들도 용의주도하게 어떻게 앞으로 이런 대형교회 세습도 대형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일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단순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세습사태 책임지고 물러나라. 저는 그것도 너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러나면 그 다음 대안은 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주고 물러날 길들을 그래서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그 퇴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따르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가지 않느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세습 사태에 대한 것 여기만 좀 보지 마시고 통합총회 또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정말 부도덕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게 법 개정이 됐든 세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좀 계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장통합 명성교회 총회 개최 문제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불법 세습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과정 중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그걸 풍 엉킨 것을 풀지 않고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는 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요.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만의 문제로 이렇게 편협하게 보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을 제물 삼아서 그 명성교회 세습 사태 또 앞으로 통합교회 다니는 세습 사태를 그렇게 지엽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문제였고 그걸 옹호했던 당회,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를 비호했던 교단들, 그리고 그것들을 간과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개혁적인 많은 분들까지 다 함께 이 짐을 좀 나누어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가는 좋은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가. 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주 앞으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장통합 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가 누구를 위한 총회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총회인가? 총회임원회와 그리고 명성교회가 답변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꼭 답해 주십시오.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 오는 대로 2화를 찍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